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리를 마지막으로 혼합물의 분리 단원을 끝낼게요. 크로마토그래피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요 실험은 굉장히 중요해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란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요. 요 말이 뭔 말이냐면 물질마다 용매와의 친화성이 다르다. 친화성이 다르다는 거는 이 물질과 용매가 손을 잡고 있는데 얘네들이 손을 얼마나 꽉 잡고 있는지가 다르다는 거야. 자, 혼합물을 여기 요런 장치가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종이에다가 혼합물 잔뜩 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점을 찍어. 그리고 밑에다가 용매를 담아서 그럼 용매가 거름종이에 흡수돼서 점점 위로 올라갈 거야. 왜 우리 휴지에다가 이렇게 네모의 휴지가 있으면은 구석에다가 물 묻히면은 얘가 막 퍼져나가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야. 요런 현상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액체가 종이를 점점 타고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다가 용매가 혼합물을 만난다? 그러면 용매에다가 혼합물의 성분 물질을 녹이기 시작해. 녹이는데 여기 혼합물에 있는 물질마다 요 용매를 손을 잡고 있는 정도가 달라. 손을 잡고 용매가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여기 녹여진 혼합물도 위로 따라 올라가는 거지. 근데 용매를 좀 더 꽉 잡고 있는 애들은 용매가 올라가는 족족 같이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용매가 올라가는데 가장 빠르게 같이 용매를 잡고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내에 용매가 올라가는 만큼 성분 물질이 위로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B는 용매와의 친화성이 엄청 좋은 거야. 이동 속도가 빠른 거고. 위에다가 적어주면은 용매와의 친화성은 B가 크다. 그래서 완전 손을 꽉 잡고 올라가니까 용매가 올라가는 만큼 올라간다. 자, 근데 A는 어때요? A는 손을 잡고 있긴 한데 B보다는 약하게 잡고 있어. 아, 나 귀찮은데? 대충 올라가면 안 돼? 이러면 손을 대충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용매가 올라갈 때 얘는 한 발짝 늦게 올라가는 거지. 얘는 친화성이 낮으니까. 그래서 같은 시간만큼 B는 요만큼 올라가는데 A는 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용매와의 친화성을 차이로 거름종이, 이 종이를 얼마나 용매가 타고 올라갔냐 해서 얼마나 빠르게 올라갔냐 해서 물질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색깔이 다르면은 쉽게 이 종이를 보고 아, A는 요만큼 가고 B는 더 많이 갔구나 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왜 많이 쓰이냐면은 혼합물 여기 점 찍는 게 연필심만큼이거든. 그래서 혼합물이 굉장히 조금 있어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되게 간단해. 그냥 용매 넣고 거름종이에다가 담가가지고 혼합물 여기 찍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알아서 저절로 분리가 되거든.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굉장히 간편하고 비용도 별로 안 들고 시료의 수가 작아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짧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별로 안 걸려. 그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읽어보고 한번 외워주면 되고, 자, 요거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은 물질 ABCD의 크로마토그래피 결과를 분석했대. 그래서 각각 타고 올라간 거리가 있다? 그리고 점이 각각 찍혀 있어. 이 점이 각각의 점이 하나의 순물질이에요. 근데 같은 거리를 올라갔다? 그러면 같은 순물질인 거야. 왜냐? 같은 거리를 올라갔으면 용매와의 친화성이 같거든. 같은 거리 이동,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이동을 했으면 해당 물질이 용매와의 친화성 같다. 그러면은 용매와의 친화성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이 같은 거니까 뭔 말? 아, 같은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푸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볼게요. A는 요 X 친 거는 분리된 거야.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냥 X 쳐진 거야. 시작이 여기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A는 물질이 몇 개 있어요? A는 물질이 1개야. 물질 개수 1개. 그러니까 A는 순물질이었던 거지. B는 2개예요. 점이 2개니까. C는 1개야. C도 순물질이야. D는 2개예요. 빨간색, 보라색. E는 1개야. 아, E도 순물질이구나. 자, 근데 B를 볼게요. B는 그러면은 뭐랑 섞여 있는 거라 할 수 있을까? B는 A 순물질이 있고 C의 순물질이 있으니까 B는 A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D는 C와 E가 섞여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더 먼 게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보고 끝낼 건데, 사인펜 잉크의 색소 분리라는 걸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거름종이에다가 사인펜을 몇 개를 준비를 하고, 혼합물, 사인펜도 혼합물이야. 점을 이렇게 3개를 찍어. 거름종이 한쪽 끝에서 1.5cm 되는 곳에 연필로 선을 긋고, 여기서 같은 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에다가 있는 점을 3개를 찍는 거지. 그리고 유리판에 얘를 붙이고 나서 물이 요만큼 담긴 데다가 요 거름종이를 담급니다. 요때 주의할 점은 요 물이 요 시작점 위로 넘어가면 안 돼. 시작할 때는 여기 이 찍은 점 밑에 물이 위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잉크를 찍은 점이 물에 잠기지 않게 비커에 넣고 변화를 관찰한다. 해서 일정 시간 뒤를 봤더니 원래는 하나의 색깔이었는데 분리를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의 색깔이 나타나 있어. 아, 그럼 이거는 여러 가지의 색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구나. 그리고 어떤 게 제일 멀리 갔나요? 파란색이 제일 멀리 갔습니다. 파란색이 용매와의 친화성 어떤 거야? 제일 큰 거야. 그래서 이동 속도가 빠른 거지. 자, 그리고 각각의 색깔은 각각의 이루어져 있는 색깔 순물질이 다른 거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색깔들이 섞여 있으니까 다른 색깔이 되는 거지.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는 건 같은 물질이니까 여기 요만큼 있는 거는 2개 비교하면 파란색이죠. 여기 비교하면 똑같이 보라색입니다. 여기는 갈색인 거지. 갈색이니까 조금 밑에 내려간 건 여기 노란색이고 여기는 빨간색인데 비교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으면 같은 순물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 말했듯이 이 혼합물을 찍은 점이 물에 잠기지 않아야 돼요. 물에 잠기면 성분 물질이 거름종이에서 번져나가기 전에 물에 녹아버려. 이 용액에 녹아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점을 찍을 때는 작게 여러 번 진하게 찍어야 돼요. 충분히 물질이 거름종이에 묻을 수 있도록. 물이 거름종이의 끝까지 올라오기 전에 실험을 멈춥니다. 물이 끝까지 도달을 하잖아? 그러면은 물질이 느리게 올라오던 것도 다 끝으로 몰려버릴 수가 있어. 너무 멀리 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끝에 도달하기 전에 적당한 지점에서 실험을 멈춰야 됩니다. 당연히 물이니까 용매가 증발하지 않도록 입구를 막는 거고. 만약에
지금 수성 사인펜이니까 물 성질을 띠니까 용매 물에 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유성 사인펜을 쓴다? 그럼 유성펜은 기름이니까 물에 안 녹지. 물에 일단 용매에 녹아야 되니까 유성 사인펜을 녹인다고 하면은 물이 아니라 유성 색소를 녹일 수 있는 용매, 기름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매가 혼합물을 녹여야 돼요. 녹여서 그래야지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크로마토그래피의 이야기입니다.